안녕하세요. 219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5월 13일 월요일이죠.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생각하시나요? 즉,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목표가 예를 들어서 강남에 30억 서초 레미안 아파트를 12월 31일까지 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루에 100번, 100일을 써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과 소통을 많이 하세요. 특히 유튜브를 해보면 더 많이 알게 되겠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뭐 트로트라든지 전국 노래자랑 이런 걸 많이 시청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꼰대 소리를 듣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해보신다면 최신 트렌드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런 구분을 알려준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공부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끝마칠 수가 없습니다. 차례차례 하나씩 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이 어느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많은 것을 이해하고 투자에 좋은 효과를 나타낼 어떤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런 준비를 위해서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여러분에게 꾸준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독주택은 다중주택 33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3계층 이하여야 됩니다. 즉 다가구 주택은 3계층 이하이지만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어떤 면적하고 층수가 중요하네요. 그래서 330제곱미터 이하냐 660m 제곱미터 이하냐에 따라서 다중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구분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전원주택이라든지 뭐 2층짜리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건축물에서도 단독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단독주택하고 구분되는 공동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주택입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은 660제곱미터, 300평을 초과하고 층수가 4계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 층수가 4계층 이하입니다. 연립과 다세주택 구분은 660제곱미터를 초과했느냐 660제곱미터 이하냐에 따라서 구분이 될 수 있고요. 층수는 둘 다 4계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일종 근린 생활시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 바닥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어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수관,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일 것. 지역치안센터, 파출소, 지구대, 마을, 회관. 자, 우리에게 꼭 빠른 시간에 금방금방 필요한 시설들이죠.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면 초보자 소리를 듣지 않겠죠. 부동산과 대화가 될 수도 있고요. 상가를 임차할 때 임차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일종 건생에서 교육, 연구시설, 학원 등으로 바꿀 수 있을까? 건축법상은 허용된다 해도
어떤 지구 단위 계획이나 조례에 의해 가지고 각 용지별 시행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용도 변경은 가능하지만 각 업종별 허가 조건을 따져보아야지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편의시설입니다. 이거는 굳이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가끔씩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말하는 것이죠. 공연장, 영화관, 종교 집회장,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일 것. 더 크면 저 뒤에 나오는 종교시설이 될 수가 있죠. 자동차 영업소로서 1000제곱미터 미만, 서점,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총포 판매상,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소,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일 것.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행정기관의 허가 조건은 건축물의 용도가 아니고 정화조법이나 주차장법, 소방법, 위생관리법 등 해당 업종에 따라 부수적인 허가 조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학원, 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하고, 교습소, 자동차 교습, 무도 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한 시설이 2종 근린생활시설, 독서실, 기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볼링장, 당구장, 금융업소, 사무소. 자, 여기서 부동산 중개업소도 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제조업소, 단란주점으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에서는 바닥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등이 다 어디라고요? 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문화 및 집회시설. 앞에서 말한 것 빼고 공연장으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것, 면적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집회장, 예식장이라든지 회의장이라든지 막건, 장애 발매, 관람장, 객마장, 경륜장, 경쟁장, 자동차 경기장. 이것이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그 다음에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합니다. 종교시설은 아까 종교 집회장으로 2종 근린생활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종교 집회장에 설치하는 봉헌장 등이 종교시설이 되겠습니다. 판매시설은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인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2 과목에 따른 청소년 게임 제공업체의 시설 같은 남목에 따른 일반 게임 제공업체의 시설 같은 조 제7조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의 제공 시설 및 같은 조 제8조에 따른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 시설로 2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판매 시설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도 업무에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19 부동산 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큰 도움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점점 고급적인 정보까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